안녕하세요. 자, 22년도 1월 1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처음 새해 영상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제 종목들을 제가 새해의 모습, 처음 모습을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고 어떤 모습이 좀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질문 주셨는데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시간을 좀 두고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지금 8시 53분이 지나고 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이제 다른 지금 상승에 대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코인을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새해 인사 이렇게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저도 좀 보답되는 그런 영상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자, 좀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왜 이런 모습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거래량도 줄어들었다.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저는 거래량은 그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준 건 준 거죠. 과거에 비해서는 줄긴 줄었지만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그렇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지쳐 있다. 그리고 좀 손을 좀 놨다. 그리고 좀 포기를 하신 분들도 좀 계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는 그냥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도 수익이 안 나고 저렇게 해도 수익이 안 나니까 그냥 홀딩하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좀 매매를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코인하고 주식 시장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빠른 수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상승을 보시다가 그렇죠? 이런 상승에서 지금 비해서 너무 약한 것도 약한 거지만 빠지니까 코인 투자에 있어서 쉽지 않다. 좀 마음을 좀 비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지금 설명을 좀 들어보면 이런 클래식이 왜 이런 모양이 나오냐면 제가 이제 전에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단기적인 걸 먼저 봐야 된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어떤 흐름이 바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진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잘 보세요. 이동평균선 5선과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1선은 아니고요. 5주선 이렇게 자 5선 20선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있어서 이격이 벌어지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지고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돌려줬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 모습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승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면 쉽게 빠르게 설명드려볼게요.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이 상승에 대한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역배열과 정배열이 있잖아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단기평선에 대한 순서가 정배열, 역배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정배열에서 한 번 상승 이후에 정배열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상승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실패한 거다. 그러면서 역배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역배열일 때 우리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역배열일 때 단기 매매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기술적 반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배열일 때는 시간이 우리가 알고 계신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역배열에서는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종목을 매매하시는 것도 상당히 저는 단기적인 수익이 있어서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거는 개별적인 판단이 중요하시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걸 말씀드려보면
정배열일 때 큰 상승 이후에 기술적 반등으로 끝난다. 이 자리. 그러면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단순히 야 이게 지나왔으니까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난 것이 아니라 자 판단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좋은 모습이에요. 상승, 눌림, 상승.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 이 위치를 돌파를 해야 돼요. 하면 5주선이 뚫고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 이게 실패가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자, 이렇게 빠지죠. 이런 모습. 그러니까 여기 윗꼬리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아, 이건 좀 하락하겠다. 그리고 더 확실성을 갖는 게 어디죠? 그렇죠. 이런 자리죠. 자, 변곡이 생기는 자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상승 저항이 생기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미 여기서부터 하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승을 돌파하는 위치.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변곡이 시작되는 거죠. 이 위치에서 자, 여기 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여기만 이렇게 체크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 자리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면, 자, 이평선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이 캔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돌파, 그리고 돌파하고 나서 자, 여기 돌파 시도, 상승 시도하죠. 하지만 여기서 눌리는, 자, 이게 실패한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제 기준 이하로 내려오는 모습,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죠. 이렇게. 하지만 이 저항에 대해서 실패라는 거예요. 상승에 대한. 그리고 윗골이 달고 여기서부터 반등을 아예 못하는 하락.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역배열이라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점선에 대한 이격이 이렇게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격이 좁혀지고 넓어지고 이런 반복적으로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홀딩해야 되나, 뭐 매도해야 되나. 지금은 좀 여유 있게 계속 보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만약에 지루하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을, 파동이 큰 종목을 들어가는 게 맞지만 그게 대응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좀 이런 종목을 매매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이 안 되면 괜히 파동이 큰 종목으로 가신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그냥 지켜보심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왜 상승을 못하는지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항에 대한 부분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저항이 생기고 이탈되고 저항이 생기고 이탈되고 이러한 모습으로 쭉 계속 좀 지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1일 차트, 자, 일봉에서도 봤을 때도 이 자리, 자,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너무 약한 반등이 나오고 저항이 생기고, 어떻게 반등은 강하게 시도를 했지만 이 강하게 반등을 시도했었던 것을 어떻게 너무 허무하게 무너뜨리는 음봉이 나오죠. 그 여기에 대한 또 저항이 생기는, 작은 그림으로 일봉으로 봤을 때 이런 반복적인 모습이 이더리움 클래식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모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주봉상에서 파동이 크죠. 거래량도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니지만 상당히 지금 파동이 크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과 지금 비교를 해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역배열이 되는 상황에서 강하게 들어 올려주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역배열이다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역배열인 상황에서 어떻게 강하게 들어 올려주는 종목이 강한 종목이다.
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점선도 보시면 이격이 좁혀지고 이격이 또 벌어지면서도 어떻게 이 이격을 가격을 하락시키면서 좁히는 게 아니라 끌어당기죠. 이걸 끌어당긴다라는 것은 상승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좁힌다라는 것은 가격적으로 상당히 힘이 좋다, 파동이 좋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역배열에서 들어 올려주는 힘이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지금 20선을 21선을 51선 돌파하면서 지지. 제가 지금 저번 주부터 이제 강조했었던 게 21선 위에 있느냐, 21선 지지하느냐. 지지하면은 강하고요. 지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지금 모든 종목들의 흐름이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이 점선을 뚫어야 돼요. 뚫어야지만이 뭐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흐름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왜 좀 지루한가, 그리고 상승이 왜 못 나오는가를 제가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코스모스 차트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동이라는 게, 즉 이 파동이라는 것은 거래량이 많은 것도 중요해요. 근데 거래량이 많지 않아도 매수와 매도에 대한 파동, 자, 즉 거래량은 많지 않아도 그냥 매수가 확 많거나 매도가 확 많거나, 즉 변동, 변동이 강한 이 종목들,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종목 상당히 위험하죠. 상당히 위험하지만 매매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재미는 있죠.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왜 흐름이 이러한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코스모스 차트를 비교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좀 지루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지켜보신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매매, 뭐 이것도 저는 한번 생각해 보심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갈아타십시오, 별로 안 좋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드리는 것이 썩 좋은 내용은 아니시죠. 그래서 보유를 하시고 조금 믿음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좀 홀딩을 해주시면서 시간을 좀 더 좀 기다려 주시는 것이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어떤 결과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좀 이런 차트를 좀 비교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단순히 기적인 게 아니라 이러한 종목들, 그렇죠?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서 좀 매매를 좀 바꿔볼까? 이것도 참 어렵네요, 저도. 근데 질문은 저한테 이제 주신 것이 갈아타야 되느냐, 이거 들고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메이저 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봤을 때는 분명히 이러한 가벼운 종목들이 파동이 큰,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지금 이 코스피보다는 이 코스닥 쪽의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